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너의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올해 18살인 첫째 딸과 그리고 올해 11살인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은 지금 필리핀으로 독립여행 두 번째 여행을 가 있는 상태고요.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귀국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지 가족 회의를 했고요. 그곳에서 호아가 조금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간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영어 학습을 이번에 목표로 갔거든요. 근데 그 영어 학습에 나름대로 지금 집중하고 있고 조금 진보가 보이는 과정인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죠. 네가 한 달 뒤에 한 달 반 뒤에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항공권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다. 그러면 몇 개월 더 머물 수 있는데 그때 네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이름은 독립여행입니다. 2019년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첫 번째 독립여행을 폴란드로 갔죠. 폴란드에서의 90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두 달 동안 필리핀에 머물 체류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고 가는 항공권만 우리 부모가 대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독립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공간을 달리한 서로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유산이다. 신앙의 유산이고 그리고 아빠가 살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유산들이다. 너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빠가 너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20살이 될 때까지 너에게 돈 버는 능력 3가지도 아빠가 그 능력을, 그 역량을 세워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유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있을 동안 40편의 영상을 우리 첫째 딸 호아에게,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17살 때죠.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영상 편지는 원고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카메라를 킨 뒤에, 물론 키기 전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나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작년과 올해 폴란드와 필리핀 그리고 또 여러 곳으로 독립여행을 다녀온 뒤에 2020년도 말쯤 돼서는 아빠와 딸의 어떤 공저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폴란드에 있을 당시 제가 호아에게 보냈던 영상편지의 주제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제목, 그 주제, 너의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저처럼 교육과 때로는 목회와 자녀 교육과 관계돼서 때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의결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인 지식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예술적인 지식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술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남에게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가장 중심축이 되는 우리 자녀의 생각의 그 축은 부모가 세워줘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한 인간 존재로서의 역량을 유산으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량 이전의 그 마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 생각의 어떠한 그 방향성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지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적인 지식과 도구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자녀의 딸에게 얘기했던 돈 버는 능력 3가지, 아마 그것은 기술적인 어떠한 그 지식, 전문적인 지식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정신의 축을 형성하는 목적적인 지식에 관계된 것들이죠. 제가 보낸 그 영상 편지가 조금 정제되지 않은, 원고가 착실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항상 머릿속에 되뇌왔던, 책을 읽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 항상 마음에 품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5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질 때 저희 호아와 저와의 어떤 추억의 사진들만을 한번 모아본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호아에게 보냈던 폴란드 작년 9월부터 12월이죠. 그 영상 편지의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지는 호아야 너의 독립여행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보낸 영상 편지였습니다. 바르샤바를 떠나면서 호아에게 하고픈 그 마음을
전한 첫 번째 영상 편지였고요. 두 번째는 20세가 되기 전 돈 버는 능력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머리로 돈을 벌고, 몸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예술적 감각으로 돈 버는 능력을 네가 20살이 될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호아가 첫 번째 폴란드 3개월 동안의 체류비,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서 2개월간의 체류비, 호아가 독서 지도와 글쓰기 지도를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지금 떠난 독립 여행입니다. 너가 20살이 될 때는 100% 아빠 엄마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너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해준 것은 없지만, 물론 사랑하는 자체가 뭐 엄마 아빠의 제공이겠죠. 그러나 다른 가정과 비유한다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지원 자체를 많이 해주진 않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지 않았고요.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줬죠. 바로 이것은 우리 호아에게 20살이 되기 전에 실제로 돈 버는 능력 3가지를 줘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공과 실패는 일상의 반복,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과라는 입장에서 지속성을 강조해줬고요. 네 번째 편지는 배움의 첫 번째 과정은 모델링이다. 모델링에 집중하라 라고 하면서 호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봐야 될 어떠한 그런 사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집중은 되는 것이고 집중력은 하는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것, 그건 집중이 잘 돼.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집중을 잘한단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데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 학생에게는 때로는 공부죠.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만화책을 보거나 게임을 볼 때는 집중이 잘 되겠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집중력이 필요하다. 정말 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해냈을 때는 내 인생에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한 노력을 중지합니다. 바로 그때 집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20살이 될 때까지 제가 호아에게 미쳐야 되는,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편지는 나와의 싸움에서 질 때와 이길 때. 아니만 이겠습니까? 어른들도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도 앞으로도 지금도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네가 질 때가 많을 텐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이겼을 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남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 독서의 시작과 영어의 시작은 같다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했고요. 여덟 번째, 꿈을 보호하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꿈이 소중하다면 꿈은 관리되어져야 되고 꿈은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많은 아이들이 꿈을 얘기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꿈은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중한 만큼 꿈이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덟 번째 편지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따로 재생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주제들 살펴보십시오. 아홉 번째 주제, 주짓수와 독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준비 운동이고요. 마무리 운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학습, 본 운동은 아닐지라도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몸을 풀고 또 몸을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열 번째 편지, 지혜는 좋은 것, 중요한 것, 먼저 할 것을 알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11번째, 생각하고 생각하라.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12번째, 모든 일의 답은 하나가 아니라. 13번째, 진로 설계, 문제 있다. 너는 이렇게 진로를 디자인하라. 제 기억으로는 3번 정도 진로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40번의 이야기 중에 한 3번 정도가 진로 설계에 관계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4번째, 좋은 글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소. 아무래도 글쓰기를 강조했던 저였기 때문에 너가 그곳에서 글을 쓸 때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도 여러 편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호아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요약과 에세이를 쓴 것을 합치면 A4 1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10포인트로요. 15번째, 글쓰기는 기적을 만든다. 어제와는 다른 독서와 글쓰기를 추구하라. 또 글쓰기에 대한 거네요. 16번째도 글쓰기네요. 호도의 글쓰기의 7단계. 17번째, 삶의 활력소를 디자인하라. 아마 뒷 배경 사진을 자전거와 주짓수로 얘기한 걸 보니까 아마 이 주짓수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아빠의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18번째, 피보다 진한 관계를 세워라. 사람에게는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혈연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뜻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피보라 진한 관계, 뜻으로 하나 된 관계를 세워가는데 너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찌 보면요, 부부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는 것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그 직업적인 관심, 어떤 취미적인 관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방향성, 그리고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뜻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가장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는 이들이 부부가 되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을 토론하면서 조율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뜻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절에 다녀, 난 교회 다닐게. 만약에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일 텐데 여러분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애초에 우리가 피해야 될 바로 그런 관계죠.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모두 끊지 않습니다. 만나보면 그들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 그대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뜻을 나누는 이들은 생각해보면 대부분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한 믿음을 고백하고요, 한 신앙을 가진 이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번째,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20번째, 정답이 둘 중 하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21번째, 아는 힘 넘어 알아내는 힘, 선입견을 세워라. 호화를 바꾸는 시간 15분, 글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해라. 진로 설계의 두 기둥, 재능 중심의 진로 설계와 문제 중심의 진로 설계가 있다. 너는 문제 중심의 진로 설계를 우선시하면서 재능 중심으로 진로를 설계해가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했습니다. 25번째, 아빠의 이어령, 너의 이어령. 제가 이어령을 좋아했고 이어령 교수님의 글을 호아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추천했습니다. 호아가 읽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그 수준에서죠. 그리고 호아도 이어령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글을 가까이 했고요. 그분은 그의 글을 많이 읽어나가면서 폴란드를 떠나기 전에도, 필리핀을 떠나기 전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여행 떠나기 전에 이어령 교수님 좀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프시다고 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꼭 뵙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26번째, 순종해야 할 때, 주장해야 할 때.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나의 의견을 밝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27번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책에서 따왔는데요. 인생의 도구들을 준비하라. 죽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아이디어. 게이트 키핑력을 세워라. 선입견은 편견, 편향, 차별이 아닌 올바른 식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말 자체는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선입견. 먼저 들어와서 우리에게 세워진 어떤 견해입니다. 어떤 우리만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세워진 선입견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이 편견과 편향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이 후에 들어오는 어떠한 정보와 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이들을 향해서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메시지를 29번째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30번째, 직관, 어림짐작, 편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전거 피팅에서 얻은 교육, 이때 이제 한참 자전거에 입문하고 아마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 성공, 일상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라. 일상을 피팅하라. 이 책을 읽지 않으면 큰 손해다 라고 하면서 제 책 십진불류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여기 안 와봤으면 후회할 뻔했어. 안 와봤으면 후회도 안 하죠. 이 책을 안 읽어봤으면 후회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큰 후회할 뻔했다, 손해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33번째 영상편지, 아빠는 너의 페이스메이커다. 어느 순간까지 너를 앞서갈 것이다. 넌 아빠를 따라와라. 그러나 아빠는 언젠가 네가 지쳐야 된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점점 너가 아빠를 앞서는 그러한 순간이 아마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페이스메이커를 할 때 아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도움 많이 받고, 너의 인생의 페이스메이커, 네 주변에 많이 돌아.
그리고 너가 인생에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34번째, 또 글쓰기네요. 글쓰기의 황금률은 고쳐쓰기다. 35번째, 성공의 2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6번째, 너의 공동체를 가져라. 소속해라.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20살 성인이 되는 순간 아빠의 공동체에서 떠나라. 20살 때까지 아빠는 너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러나 이제 너는 다른 스승을 찾고 말 그대로 뜻으로 하나 된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라. 아빠가 목사라고 평생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네가 봉사하고 섬긴다면 아빠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너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스승이 필요하고 다른 공동체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 공동체도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정말 세상은 넓고 준비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호아가 자신의 삶을 더욱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쯤이면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삶의 어떤 그 선택의 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37번째, 너의 인생의 마스터북을 가져라. 38번째, 너만의 어휘력 사전을 가져라. 39번째, 너의 책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40번째, 임계점을 넘어서라. 트리비움의 훈련과 꾸준함이 답이다. 아빠로서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하나 그 제목들은 나중에 실제로 호아와 함께 공저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입니다. 제가 제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만큼 아마도 제가 이걸 아빠의 마음과 교육자의 2가지 마음을 동시에 담고 던졌거든요.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고픈 그런 이야기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아는 이 영상 편지를 받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답장으로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정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살면서 2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는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2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아이들의 삶의 가치관, 여러분들 그것은 아이들이 먼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옳다고 생각한, 부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어렸을 때 아이에게 전달하고픈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의 꿈, 부모가 먼저 꿔야 되는데 그 꿈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평생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 생각에 대한 꿈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꿈이죠. 가치에 대한 꿈이죠. 여러분 어찌 이것을 어린, 유치, 초, 중 등 아이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너 맘대로 살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너가 가졌으면 하는 이 생각의 꿈,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꿈은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꿨단다. 그래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여러분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그가 세상을 살면서 또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겠죠. 예전에 아빠가 얘기한 것과 나는 생각이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제가 던져준 그 40가지 꼭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20살이 될 때까지 제가 하는 그러한 전하는 이야기들은요,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나의 가치와 나의 정신과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폭넓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마이키 이야기던가요? 아빠가 죽게 됐나?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자기가 남자라고 아마 전제했던 것 같습니다. 면도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뭐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것을 영상으로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지금 제 딸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산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고 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두고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삶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아빠 엄마는 육체적인 목숨을 이제 생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빠 엄마가 던져준 그 생각은 자녀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너무나도 멋진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2가지, 지금도 계속 되뇌이게 되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전도사 1992년도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헌신 예배를 한번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4절이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성경 구절을 예전에도 읽었었지만 그때 전하셨던 그 설교 말씀을 그 헌신 예배의 교사들이 아니라 아들인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제 인생의 사명,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 아직 건강하죠. 저에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낮입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아버지가 선배 목회자로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너는 절대로 너의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식은 밥을 먹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다. 중요한 내용을 어찌 한 번만 던지고 말겠느냐. 2번, 3번, 4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준비 없이 설교하거나 강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데펴서 먹이라는 겁니다. 다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독서대학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지금 이 호도에서만 33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또 이곳에 오기 전에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동안 얼마나 많이 강의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조심하면서 노력하는 부분은 식은 밥을 먹이지 않기 위한 강사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어떤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 물론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 유산이 저의 정신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던져준 저의 이야기들이 내 자녀의 삶에 큰 인생의 버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